특집 6.13 선거의 윤정호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당 공약은 물론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돼야 할 텐데요.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책임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집 6.13 선거,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강남구청장 선거 소식입니다. 경선이냐 전략 공천이냐 논란만 무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이 결국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경선 채비를 하는 동안 야권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를 인재영입 대상자로 추천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와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강남구 주민인 유승민 공동대표가 맡습니다. 김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살맛나는 경제도시 강남, 공정한 포용사회 강남이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강남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투성으로 강남 국민들은 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저 김상채, 강남이 추구하고 번창시켜야 할 강남만의 고유한 바른 상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도 본선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한국당의 심장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 당원들이 동참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장 후보는 인류 강남의 제2도약을 준비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때라며 강남 개발 40년이 지나면서 주택가 학교가 노후됐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도 쾌적한 살기 좋은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로막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결정 방법조차 안개 속을 걷던 더불어민주당. 여선홍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이판국 아주대 겸임교수가 경선을 요구한 가운데 그동안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공천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균, 여선홍, 김명신 3명이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판국 예비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 정순균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다음은 성동구로 가봅니다. 성동구의 최대 현안은 3표 레미콘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성동구청장 후보들의 생각과 계획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변문화공원과 110층 관광타운, 청년 창업 공간까지 3표 레미콘 이전 부지를 둘러싼 후보자들의 계획을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성동구의 최대 현안은 3표 레미콘 이전이었습니다. 4년이 흐른 이번 선거에선 이미 이전이 확정된 3표 레미콘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은 재선할 경우 현재의 서울시 구상대로 수변문화공원과 과학미래관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보단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는 성동구엔 숲은 이미 충분하다며 110층 규모의 관광타운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관광타운엔 K팝과 각종 공연장을 들이고 그 내부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연계한 불고기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관광타운을 조성을 해서 110층짜리 관광타운을 조성해서
팝 그런 공연장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객 한 600만 명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5조 원 효과의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는 현재의 계획은 서울시의 구상만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4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해당 용지를 청년 창업 공간과 4차 산업 발전 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청년 창업이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 게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지역 최대 현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펼치는 새 후보들. 3표 레미콘 용지 활용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약에 따라 표심도 나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구청장 후보 경선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선거를 놓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 가점을 두고 재경선까지 치러질 전망입니다. 엄종규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엄종규 기자. 네. 경선은 이미 치러졌는데 다시 재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치러진 경선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이달 초 진행됐습니다. 오봉수, 유성훈, 최규엽 이렇게 3명의 예비후보가 대결을 펼쳤는데 유성훈 예비후보가 39.7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유 예비후보의 합계 지지율에는 가산점이 붙었습니다. 바로 당내 경선에 적용되는 정치신인 가점입니다. 이게 10%인데 이를 제외하면 오봉수 후보가 39.11%, 유성훈 후보가 36.09%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네, 정치 신인 가점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1위 후보가 지금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논란의 포인트는 유성훈 후보가 정치 신인이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서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 가감상 대상 여부에 본인이 직접 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성훈 예비 후보는 정치 신인 부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 결과가 1, 2위 후보 간 차이가 많이 났다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점 적용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박빙의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 유성훈 예비 후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한 오봉수, 최규엽 예비 후보 측에서 신인 가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유 예비 후보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금천구청장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는 건데 오 예비 후보 측은 당시 경선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고 당 최고위원회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최규엽 예비 후보를 제외한 오봉수, 유성훈 예비 후보 간 양자 재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정치 신인 가점이 적용된 것이 문제라면 정치 신인 가점을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에서는 이례적으로 재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할 것 같고요. 후보자들의 입을 빌려보겠습니다. 오봉수 후보는 먼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주민의 힘을 믿고 권력과 싸워서 반절은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반절은 우리 금천 주민들이, 당원 여러분들이 찾아주십시오. 네, 오봉수 예비 후보와 맞서야 하는 유성훈 예비 후보의 심경도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 예비 후보 역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당의 결정을 평가하는 건 현재로서 적절치 못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으나 지금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제가 뭐 다시 또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정당의 방침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정당의 지침의 방침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재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경선 날짜는 나왔습니까?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재경선 일자를 못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오는 21일 이후에는 재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정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 상황 어떻습니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금천구의원 그리고 시의원을 거친 각 예비 후보는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변두리로 낙인된 우리 금천구, 금천구를 서울의 관문도시,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원 4년, 구의원 8년 했지만은 의원으로서의 구정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IT 분야 전문가인 안영배 후보를 일찌감치 내정했습니다. 한국 3D 프린팅 서비스 협회 회장 출신인 안영배 후보는 금천구를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들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금천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공군부대 일을 이전시키고 산업용재 유통상가를 장기적으로 개발시키는데 그 자리에 4차 산업혁명 R&D 센터나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을 유치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잘 사는 금천을 만들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야당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모습이네요.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든다? 공약은 후보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을 통해 정책 만들기에 참여하세요. 국민들의 다양한 희망 공약을 후보자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서대문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모두 3명의 구청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에 대한 염원이 큰 서대문구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오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0년 이후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모두 25곳이 지정됐지만 이 중 13곳이 조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유진상가 철거 등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건 사업도 남았습니다. 서대문구청장 3선 도전에 나선 문석진 후보는 지난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는 완성 단계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8년간 미완성됐던 개발을 앞으로 4년 동안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홍제역에서 홍제 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개발해 민선 7기는 홍제권역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 전략을 통해 도시 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년의 구정의 경험과 열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 안형준 후보는 건축공학 박사라는 강점을 살려 서대문구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주거에서는 공동주택의 의미를 살려 주민들의 공용 공간을 늘리고 안산에는 터널을 만들어 동서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서대문의 발전과 건축공학을 전공한 현직 교수의 서대문의 발전을 정말 유권자들이 분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미래당 이은석 후보는 서대문구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나온 토박이로 통합니다. 이 후보는 서대문구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산과 홍제천 등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서대문구에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을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은 사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산과 하천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태 도시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의 개발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과 비전을 보인 후보자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문구의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동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한 개발 바람으로 강남 4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후보자들의 구상도 제각각인데요. 강동구청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1순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강동구를 발전시킬 여야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정훈 후보는 노동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 권리를 보호할 별도의 지원 기관을 신설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강동구 내 빈부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가장 먼저 할 계획이고요. 빈부격차, 삶의 질의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복지를 핵심으로 한 강동구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과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문화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보육 지원책을 보강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체육관을 좀 시급히 좀 짓고 암사권, 그다음에 이제 성내 천호권, 둔천권, 또 강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노인문화센터를 짓고 보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예산 이런 건 다 밀어드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당내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적 역량과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다져온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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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뽑는 건 어렵다. 왜? 안 알려주니까. 아니다. 우리 동네엔 있다. 지역 일꾼들의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단 하나의 방송. 잘 뽑아야 잘 산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리산에 살고 있는 어떤 작가가 말하더군요. 정치가 싫어서 산속에 들어왔더니 바로 내 집 앞 길에 관한 것도 모두 정치더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된 생활 정치 시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곧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원 가서 놀 거예요. 여행 갈 생각입니다. 영화나 봐야지. 애기 봐야겠죠.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쉬는 날이어서. 관심 없어요. 투표하고 공원 가서 놀 거예요. 투표 끝나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 투표하고 영화 보러 가야죠. 투표하고 6월 13일엔 투표하고